자, 오늘은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하고 전자의 파동성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보면 일단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이 지난 시간에 컴포턴 반란할 때 나왔었죠. 광자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이 람다분의 h였죠. h는 플랑크 상수였고요. 그럼 이거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p가 람다분의 h니까요. 람다랑 p랑 위치를 바꾸면 운동량이 p인 입자의 파장이 p분의 h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p 곱하기 람다 운동량 곱하기 파장이 플랑크 상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 대상이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이라는 것은 운동량이 p인 입자가 p분의 h라는 파장을 가진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 물리적 파동이라고 봤던 그 대상이 입자라고 봤던 대상이 파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운동량을 가진다라는 것은 입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이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운동량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면 그 파동은 또 입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물질이지만 파동이기도 한 이러한 것을 이제 물질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모든 것은 물질 혹은 입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을 하면 맞는 실험 결과들이 나옵니다. 일단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으로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이 크게 이제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1가설인 양자 조건이요. 원래 모양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물리책에는 RMV는 N 곱하기 2파이분의 H 뭐 이렇게 보통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파이분의 H를 줄여가지고 뭐 H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일반 물리를 배우게 되면 각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각운동량이 뭐 양자화되어 있다. 각운동량 양자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이 요 숫자의 정수배가 되는 그 조건하고 맞는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뭐 진동수 조건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 적용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보면 이렇게 양자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파이r은 요 2파이r이 그 원둘레의 길이죠. 그래서 이 궤도의 총 그 둘레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게 n 곱하기 mv분의 h가 되는 조건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에 대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전부 다 수소 원자 내 전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얘기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이 결국에 수소 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자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결국에 반지름 R인 궤도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R은 임의의 값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2파이 R은 n 곱하기 nv분의 h 하는 조건하고 맞는 궤도에서만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요 nv분의 h가 결국에 p분의 h죠. 맞습니까? 요게 결국에 뭡니까? 람다죠. 전자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물질파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2파이 r은 n 람다. 이게 어디서 아마 본 것과 비슷할 텐데, 정상파 배울 때 이게 정상파 조건이에요. 이게 왼쪽에 이제 그 2파이 r 대신에 이제 그 기타 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줄의 길이가 들어가면, 기타 줄의 길이가 들어가고 기타 줄의 길이에다가 n 곱하기 2분의 람다 하면 그 줄에서의 정상파 조건이죠. 그것처럼 얘는 2파이 r은 n 람다라는 조건은 이제 그게 정상파가 될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걸 집약해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2파이 r에 이제 파장이 1개 들어있는 궤도와 2개 들어있는 궤도와 3개 들어있는 궤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n 이꼴 1인 궤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마루 골 해가지고 파장이 1개 들어있습니다. 요 원둘레 안에. 그 n 이꼴 2인 궤도를 보면 n 이꼴 2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r 이꼴 2람다거든. 그러면 요 원주 안에 보면 마루 골, 이게 마루인가? 마루? 어쨌든 간에 요게 반파장이죠. 그 그림이 생각해보니까 오묘하네. 그림이 이게 특정 순간을 놓고 보면 요 실선을 따라가야 되네요. 하나는 점선은 반죽이 지났을 때고, 그러니까 마루 골 그래서 두 파장이 들어가 있죠. 여기 n 이꼴 2인 궤도야. 그래서 2파이 r 이꼴 2람다를 만족하는 궤도고, 또 n 이꼴 3인 궤도는 2파이 r 이꼴 3람다를 만족하는 궤도죠. 그래서 보면 마루 골 세 개 들어있지. 그래서 여기 n 이꼴 3인 궤도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설명한 거는 참고로 설명할게요. 몰라도 됩니다. 요 드보르의 물질파 조건하고요. 이 의미를 먼저 설명할게요. 드보르의 물질파 조건으로 이 궤도를 설명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그 예전에 사실 그 보호가 이제 요런 궤도에만 있으면 전자가 뭐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얼버무렸거든요. 원래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거든. 근데 이때는 가속 운동을 하지만 얘는 예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상파로 보면요, 그 입자가 아니고 더 이상 파동이잖아요.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정상파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그 마찰이 없으면 영원히 그냥 진동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파로 보면 그냥 아무런 에너지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아도 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추가 설명할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추가를 하면, 또 보호의 양자 조건 하고요, 드보르의 물질파 이론을 적용하면 이제 정상파 조건이 되겠죠. 요 식하고 식 하나만 더 연립을 하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 있죠. MA는 F. 요걸 이제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 R분의 V 제곱. 이거 원운동 배웠죠? 이게 원운동일 때 MA입니다. R분의 V 제곱 구심가 속도였고, 그럼 얘는 전기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쿨롱이 R 제곱분의 E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R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 보면요, 이거 필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럼 요거 숫자죠 그냥. 요것도 그냥 숫자고요. 이건 전자의 질량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R하고 N하고 V는요 다 이제 변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개면은 이게 식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요거 V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요 식에서. 요 식에서는 얘도 숫자고요. 얘도 그냥 숫자고 쿨롱상수고 얘도 그냥 숫자입니다. 그럼 V하고 R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V하고 R 사이의 관계가. 그러면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V분의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것도 V분의 1로 정리를 하면은 이 V분의 1은 V제곱분의 1이 R이네요. 그죠? 맞나? 이 숫자는 그냥 떼고 그냥 적은 겁니다. 예. V제곱분의 1이 R이니까 이 루트 씌우면 이 V분의 1은 루트 R이 되죠. 앞에 뭐 상수는 생략했습니다. 비례상수는. 그럼 여기 V분의 1 대신에 루트 R분의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R 루트 R은 N에 비례하거든요. 괜히 시작했나?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루트 R이죠 이게. V분의 1이니까 루트 R을 집어넣으면 이게 좌변을 넘기면 결국에 루트 R이 N에 비례해요. 그럼 제곱을 하면 R은 뭐에 비례해요? 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N의 제곱에. 그래서 정확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곱에 비례하니까 안에 비례상수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R은 A0 N제곱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A0가 뭐냐면 이 보호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내에서 바닥 상태의 반지름입니다. 어차피 비례상수니까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n = 2인 궤도의 반지름은 보호 반지름의 4배가 됩니다. 그리고 n = 3인 궤도의 반지름은 보호 반지름의 9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에 맞게 그리면 사실 이게 틀리게 그린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점점 더 바깥쪽 궤도로 가서 거리가 확 멀어지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장을 보면요, R을 구했고, 그럼 V는 거꾸로 보면 V는 또 R분의 1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잘 보면 V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시작했지? 그 R분의 1에 비례하고 또 N에 비례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R은 또 N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또 V는 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 N에 비례하죠. 그래서 바깥 잘못됐는데. 루트 R라니. 루트 R분의 6제곱. 내가 뭐 한 거지? 이걸 보면 되겠네 차라리. 이걸 보면 V분의 1이 루트 R에 비례하잖아. 그럼 V는 뭐에 비례하노? 루트 R분의 1에 비례하니까 R은 N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V는 또 N분의 1에 비례해요. N분의 1에. 그래서 이 안쪽 궤도일수록 속력이 더 빠릅니다. 바깥쪽 궤도로 가서 속력이 느리고요. 그럼 속력이 느리면 운동량이 작아지지. 운동량이 작아지면 파장은 어떻게 돼? 피람다가 상수니까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파장은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파장은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길어지고 이 속력은 운동량과 관계있으니까 거꾸로죠. 안쪽 궤도로 갈수록 빨라지고요. 근데 에너지는 이거는 설명 생략할게요. 에너지는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그 궤도 반경이 클수록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또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 놓고 보면은 안쪽 궤도일수록 커요. 보면 속력이 더 빠르잖아. 더 빠른데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치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이거는 그 태양계 행성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에너지 관계는요. 잘 보면은. 그래서 보면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림의 비율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보다 얘가 파장이 더 길고 얘보다 얘가 파장이 더 깁니다. 궤도가 크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얘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조금은 더 맞는 그림이고, 근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요 길이에 비해서 요 길이가 4배가 돼야 되고, 요 길이에 비해서 요 길이가 9배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또 사이의 거리를 더 키워서 그래야지 실제로 맞는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그 보호의 이론을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실험적 증거로 전자가 파동성을 띈다라는 게 실험 결과들로 나옵니다. 근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2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5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를 보면 그림은 속력이 V인 전자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형광판에 나타낸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실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델타 X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고요. 요 실험이 모 신문에서 이제 발표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꼽혔어요. 요 실험. 예. 기준은 기자 마음대로. 물론 기자가 나름 정한 기준이 있겠죠. 전자의 이 파동성을 나타내는 이 실험인데요. 이 전자를 이거 간섭 무늬가 나온다라는 것은 간섭과 회절 그리고 평광 요 3가지가 그 파동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섭 무늬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전자를 파동으로 봐야지만 해석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중 슬릿 실험하고 이제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하고 이제 좀 종합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형광판에 나타난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맞죠? 네. 그건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델타 X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니은 디귿은. 그럼 이거는 저는 이게 그 델타 X식을 어쩔 수 없이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었는데, 저는 근데 외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에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그 짝수배가 되는 지점들이 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그 지점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그 식을 외웠어요. 그러면 d 사인 세타였잖아요. 근데 d 사인 세타였는데 그 굉장히 요 길이가 이중 슬릿의 요 폭에 비해서 매우 먼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로 분사가 되었죠.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요게 세타라고 하면 요게 이제 x고요. 그다음에 요 이중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요 l이니까 그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에 비례되기 때문에 l분의 x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l분의 x가 경로 차이고요. 경로 차이고 요게 이제 반파장의 짝수배니까 요게 람다 m이 되죠. 람다 m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d하고 l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요 m은 어떤 의미였죠? 결국에 밝은 무늬를 치면은 요 m 이꼴 0인 거고요. 중앙 밝은 무늬가 첫 번째 밝은 무늬가 m 이꼴 1인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앙 밝은 무늬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가 m 이꼴 2인 곳이고요. 델타 x라는 것은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니까 m의 차이가 1인 곳이었습니다. 1인 곳.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좀 병행시키면 d 곱하기 델타 x 나누기 l은 람다 델타 m이었는데 얘가 1이었죠. 그래서 결과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되는데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였습니다. l 람다. 그럼 델타 x가 이제 증가하는 조건은 l을 키우거나 람다를 키우거나 d가 작아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드보르의 물질파 이론을 적용하면 또 람다 대신에 람다는 p분의 h죠. 이거는 결국에 mv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이 실험의 경우에는 d분의 l 곱하기 mv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사실 이거는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이걸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외우고요. 예, 그렇게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형광판이 이중슬릿에서 멀어질수록이라는 거는 여기 L이 커질수록이죠. L이 커질수록 이렇게 지금 표시할까요? 그럼 L이 커질수록 델타 X는 커지죠. 네. 델타 X는 커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네요. 그리고 V를 감소시키면 파장이 길어지죠. 예, 운동량이 작아지는 거니까 운동량이 작아지면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럼 역시 델타 X가 예, 증가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드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델타 X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겠노? 예, D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6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물리2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다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이 서로 다른 전자의 원운동 궤도와 드브로이 물질파가 만든 정상파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원운동 궤도와 정상파를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제일 간단한 게 다죠. 예, 다부터 보면 이거 슬라 봅시다. 요게 마루골 한 개죠. 예, 마루골 두 개니까 얘는 n이꼴 몇인 궤도예요? n이꼴 2인 궤도입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 그럼 이게 지금 요게 파장이 두 개인 거죠. 그럼 요거는 한 개 마루골이죠. 일단 마루골 두 개, 마루골 세 개. 그럼 얘는 n이꼴 뭐인 궤도예요? n이꼴 3인 궤도예요. 파장이 세 개 들어 있잖아요. 찾는 방법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마루골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루골. 그럼 얘는 몇 개가 되겠노? n이꼴 4인 궤도가 되겠죠. 네, 이걸 이제 문제로 주어진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돼요. 실제는 비율을 안 맞게 그려놓은 거죠. 네. 예, 다보다는 나보다는 가가 반지름이 커야 돼요. 예, 반지름의 비가 4대 9대 16이 돼야 되는 거죠. 4대 9대 16. 예, 가에서 원운동 궤도의 둘레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의 4배이다. 맞아요. 맞죠? 4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5. 답은 5 아닙니다. 예. 나에서 n은 3이다. 맞죠? 예. 다 구했습니다. 저기까지 하면 거의. 그다음 전자가 가에서 다로 전이할 때, 가에서 다로 전이한다는 거는 4에서 2로 전이하는 거죠. n=4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나에서 다로 전이할 때, 나에서 다는 3에서 2죠. 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보다 크죠. 네. 그래서 기니에서 5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